상월결사 정신을 따르는 수미산 원정대가 일기 활동을 마치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가 지식인 불자포교의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분인 정호당 성준 대선사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 100일제가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요익중생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길의 관문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사찰 용공사주지 능혜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상월결사 정신을 따르는 수미산 원정대가 일기활동을 마치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행보는 탈종교 시대 지식인 불자를 조직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불교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를 침몰하는 배에 비유했던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1700년이라는 거대한 불교가 속도가 붙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이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경고를 화두로 삼아 8개월 수행의 시간이 흘렀고 47명의 대원은 공부를 이어온 강남 봉은사에서 회양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거룩한 부처님께 기위하겠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일기 졸업식을 겸한 수계 법회, 불교 의례와 사찰 예절, 불교 역사 등 총 10강으로 이뤄진 신도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원들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5계를 수주했습니다. 계란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기본입니다. 첫째, 항상 불법성 산모를 의지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졸업 증서를 받아든 일기들에게 자승스님은 특별 제작된 만이 가설을 일일이 수요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졸업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졸업 기수를 배출한 수미산 원정대의 특별한 점은 다른 대원을 입학시켜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기 입학생 118명 가운데는 불자가 아닌 사람이 6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인 불자 포교에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스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2기 수미산 원정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불교의 이런 희망적인 모습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전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종단에도 큰 힘과 기쁨이 되고 있으며 정법 포교 현장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포교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른 수미산 원정대가 불교 중흥이란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분인 정호당 성준 대선사 추모달의제가 설악산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은 달의제에는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과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고안 문도회 대표 대원스님, 상좌 대표 도후스님 등이 참석해 선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생존에 계시면서 늘 경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멀리서라도 스님 말씀만 하셔도 그냥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어머셔가지고 많이 혼나고 많이 경책을 많이 받아서 똑같은 아마 느낌이 똑같을 겁니다. 성준대 선사는 1960년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분으로 조계종의 기틀을 다지고 교구 본사로서 신흥사 토대를 마련한 뒤 1977년 입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유일의 불교종립학교 정광중학교가 수건사업인 다목적관 건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광중학교는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스님을 비롯해 김사모 광주 광산구청장, 김동철 전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강당인 로터스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로터스관을 개관함으로써 더욱 우리 정광중학교가 알찬 교육의 요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터스관은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570제곱미터의 지상 2층으로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을 갖췄습니다. 광주 정광중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홍익인간을 건학 이념으로 1946년 개교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함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가평 청평함은 제3회 아란 문화축제 시상과 전시 행사를 갖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 출품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청평함 주지 구암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다며 응모한 학생과 재가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한 우리 시대의 스승,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100일째가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 신도회가 마련한 이번 법회에서 4부대중은 월주대종사의 가르침, 요익중생에 화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종단과 세상을 향해 쉼없이 헌신했던 대종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100일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제자들은 헌화와 삼배의 예를 올리고 스승의 언덕을 기리며 추모했습니다.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은 대종사의 영결식 이후 49제와 100일째를 봉행하는 과정에 동참했던 스님과 신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스님의 보살사상, 보살정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금생에는 더욱더 스님을 닮아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생애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00일째는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담아 금산사 신도회와 신행단체가 주관했습니다. 100일째는 헌양과 헌다, 종사영반, 추모의 노래와 추모의 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님을 흠모했던 가보살 지금도 스님하고 불러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때 어느 길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생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대종사를 보내드리는 제를 올리는 지금도 제자들은 대종사의 가르침이 그립고 또 그리울 따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리이타 고연 행원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스님, 다시 저희 곁에 큰 빛으로 오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한편 태공 문도회는 행사 이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도 화합과 교구 혁신 그리고 전북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5가지 실천 목표를 세우고 일심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울산 해남사가 제4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행복도량 해남사는 경내 설법보전에서 하루 21차례 금강경을 독송하는 정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강경 독송기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심과 원력을 일깨우는 정진으로 다음 달 16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법보정찰 해인사 포교당 경국사가 울산 중구 반구동 신울산시장 인근에 새 법당을 마련하고 이전 개원을 기념하는 마가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국사 주지 본현스님은 2년 전 울산 남구 달동에서 포교당을 개원하면서 많은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제 새로운 곳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고 기도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본현스님은 공군 군종법사로 9년간 복무한 뒤 2019년 울산의 도심포교당 경국사를 개원했으며
자비명상과 정기법회, 신행상담 등 도시포교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빛고울 나눔나무 붓달 선물 후원 행사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자락에 있는 한 사찰음식 전문점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사단법인 빛고울 나눔나무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빛고울 나눔나무 이사장 도성스님과 빛고울 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독거 노인에게 겨울 난방 지원 사업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단체 자비회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3세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 행사에선 후원금 모연을 위해 스님들이 기증한 물품 나눔 경매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 창립된 빛고울 나눔나무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붓달 선물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출가 수행자들에게 의료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승보 공양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과 화랑의 수련처였던 경주 단석산에 자리한 천주사가 제69회 김유신 장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천주사는 경내 삼성각 뒷마당에서 추모제를 봉행하며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위협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추모제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천주사 주지 도선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 등 각계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서로가 화합과 포용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김유신 장군이 이룩하신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거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곳 경주에서 추모제는 명종 오타와 김유신 장군 위패 이윤의식, 살풀이춤, 헌화, 축사, 버버 등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가야금 합주, 관음무와 천도춤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추모 공연도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사찰, 용궁사가 10년간의 도량 정비를 마무리하고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계로 오가는 대한민국 최대 관문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내 외국인에게 알리는 거점 도량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인천 백운산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전통 사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 있는 사찰인데 인천 백운산 용궁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자, 용궁사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사찰인지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을 하셨습니다. 문무왕 10년 서기 670년에 창건하셔서 그때 이름은 백운산, 백운사.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인지 또 구담사라고 불렸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구담이라고 우리가 칭언하는데 구담사로 돼 있다가 흥선 내원군이 아들의 등극을 위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을 성취해서 자기는 용궁사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용궁사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요. 네.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용궁사만의 특징이라든지 또 자랑하고 싶은 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인천공항이 뭐 15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게 있고 과거에는 뭐 아주 낙후된 섬이라서 많이 안 알려졌지만 공항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환승객들도 많이 오고요. 또 13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주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한 사찰입니다. 예. 자, 이번에 거의 10여 년의 불사 끝에 네. 신축 법당 대웅보전을 낙성했습니다. 자, 이번 불사 회향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용궁사는 영종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천 불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지로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퇴락이 되고 초라했는데 이 대웅보전을 건립해서 새로운 불교,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고 주민들이 편히 올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웅보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대웅보전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죠. 그동안에 좀 약간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네. 원래 이제 작은 암자다 보니까 원래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 주 법당이었어요. 네, 그것도 한 3평 남짓 작고 또 대방이라고 하는 큰 방도 뭐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어떤 대형 법회를 본다거나 이런 정기적인 법회를 보기 위해서는 법당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웅보전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던 겁니다. 예, 스님께서 이제 여기 사찰에 오신 지도 거의 이제 10년 네, 다 돼갑니다. 다 돼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전통문화 체험관이라든지 또 이제 진입로를 좀 이렇게 좀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차로 이제 대웅보전 건립을 했고요. 또 경내를 정비를 해서 어느 자리에 가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석축 정비 불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불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예. 공항에 연 환승객 코로나 이전에 12,000~13,000 명이 방문하던 그런 도시고 또 단위 사찰로 단위 관광지로는 전국에 어디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오면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면 끝입니다. 너무나 이 소중한 자원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험관을 건립해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 꼭 불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섬이니까 섬의 향토 문화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 환승객들에게도 제대로 좀 알려주고 우리 국내의 관광객이나 또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도 문화체험관을 건립해서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전통문화체육관을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입로 확장, 너무 진입로가 지금은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주문이라든지 만세로라든지 또 이 사리탑 건립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국제 포교 도량, 그렇습니다. 거점 도량 이런 걸 이제 조성하고 싶은 꿈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역사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이런 것들을 지자체랑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화재청 지원으로 3회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원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체험을 했습니다. 소원을 거리다, 소원길을 걷다, 소원을 맞이하다. 거기에는 관음전의 주련이 해강 김규진 선생님이 쓰신 그 명필도 있고 또 흥선대원군이 쓴 용궁사란 현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용궁사에 들어오면은 큰 괴목이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괴목 기원제를 지냅니다. 이런 역사와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인천 백운산 용궁사 주지 능혜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0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